반도체 금속이온 증착 기술은요, 웨이퍼 위에 얇고 균일한 금속 방망을 입혀서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런 금속을 이렇게 어떤 도포를 해가지고 고무 같은데, 플라스틱 또 천 같은데도 이렇게 도포를 하거나 유리 같은데 도포를 해갖고 전기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태양전지에도 기존의 태양전지에다가 금속 방망을 좀 입히거나 금속 이온 방망, 이온화된 애들을 구리도 될 수도 있고 알루미늄도 될 수도 있고 발라주거나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만 발라주거나 해서 전기를 이렇게 좀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또는 구리 알갱이 같은 것들을 넣어주거나 금속 이온 방막을 할 때 알갱이를 전자잉크 같은 데도 되는데요. 대중소 금속 이온이라 할지라도 분말을 그냥 붙여도 된다는 거죠. 분말을 붙여도 되는데 이온화되는 애들도 분말될 수 있다고 구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가지고 알갱이 같은 걸 넣어가지고 좀 더 그것이 이제 금속 알갱이 상태가 되거나 이온이라도 알갱이 상태가 되면은 그것이 전기를 집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전기가 금방 사라질 수 있잖아요. 태양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도 아주 얇은 상태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을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금속의 알갱이가 대중소다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이온 상태라도 그럼 전기가 이게 그 전도의 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전기가 많냐 적게냐 해서 또는 동일한 크기라도 한쪽은 한 개 있고 여긴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전자의 차이로 인해서 전자 이동이 시작된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 전기를 걸어줬을 때 또는 빛이나 열을 태양 에너지를 받았을 때 전자 이동이 시작된다. 또는 거기다 수용액을 발라줄 수도 있고요. 젤이나 겔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흑연 배터리라고 여러 겹수시켜 수백 개 들어서 금속 가루나 이온상 금속 이온을 넣어주거나 리튬 이온을 넣어주거나 그래서 젤이나 겔 상태로 만드는 규조토를 넣어서 열도 통제하고 격벽 처리해서 여러 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열을 통제하는 게 기술에 대해서 이게 전극도 각각 연결하고 그래서 한 개 쓰냐 두 개 쓰냐 세 개 쓰냐 해서 10개 썼으냐 100개 썼을 수도 100개짜리 될 수 있잖아요.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도 있고 큰 놈은 이제 직렬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병렬로 사용하고 이렇게 인버터에도 쓸 수 있게 방식은 모든 배터리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이게 뭐 CPU, GPU나 DPU, 뭐 CPU나 GPU나 저기 DRAM이나 이렇게 HDD, SSD 통신 칩에도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 하나는 직렬로 사용, 나머지 병렬로 해서 이렇게 50%는 이렇게 동영상 한 개를 100개를 쪼개갖고 1000개를 이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줘가지고 다시 조립하는 이런 기술을 씁니다. 금속이용 반도체 금속이용 증착 기술에 있어서 한번 증착을 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포토마스크 같은 것을 이용해서도 부분적으로 두껍게 이렇게 처리를 하고 이렇게 갖고도 어떤 이렇게 회로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깎지 않고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다가 어떤 골을 파서 박고랑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유리석형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고, 이거 거기다가 저기 전기선 통신선을 넣어주고, 금속 이렇게 딱 이온 상태에서 그 부분만 딱 포토를 이용해가 그 부분만 딱 넣어줄 수도 있잖아 선을. 그래서 그런 포토 방식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만을 이렇게 저렇게 골을 레이저 시각으로 대중선에서 골을 받고 거기다 전기선 통선 넣고 나머지를 깎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로를 갖다가 만들 수도 있다. 안에다 넣어줄 수도 있다. 아니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내부 안에 이제 골을 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다 유리기판 그런 골을 파서 그 안에다 집어넣는 절연을 하는 그 다음에 절연을 하는 이런 기술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속 반도체 금속이온 증착 기술에서 두께를 틀린 놈을 이렇게 해서 한 번 증착하고 두 번 증착하고 두께를 틀린 놈을 갖다 부분적으로 넣어주거나 전체적으로 넣어주거나 이온 증착에 있어서 두께 크기가 틀린 놈들을 이온을 증착을 서로 써가지고 하거나 전자잉크도 이렇게 대중소 해갖고 이온 상태로 해도 크기가 틀린 놈을 하면 전기 전도도가 좋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반도체 회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금속을 고랑을 파가지고 거기서 고랑을 왜 실리콘 웨이퍼 같은데 고랑을 파가지고 이렇게 넣어 태양전지에도 할 수 있는데 전극을 넣어주는 기술. 전극이 이렇게 통신선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포토 방식으로 찍지 이제 전자잉크도 대중소들어 그 다음에 레이저 시각으로 해서 레이저 빛을 대중소로 만들어 전기도 강중량으로 얻어주고 각 사이즈에
큰 사이즈, 중간 사이즈 강중약으로 넣어준다고 전기를 이렇게 해서 도장 파듯이 해서 이렇게 회로를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도 나노 구조 5나노까지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 방식이면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범용반도체는 만들 수 있을 텐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레이저를 이렇게 빛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또 여러 개가 합동을 해가지고 그냥 회로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럼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금속 방막을 그다음에 입히든지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시면 시각을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금속 방막을 입힐 때 이렇게 여러 알갱이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방막을 입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하고 또 다시 또 한 번 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틀린 두께가 틀린 알갱이가 들어가게 좀 더 많이 증착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신발 모든 전도성 비닐에다가도 그래서 열 같은 거 잘 비닐이라든지 PVC 매트라든지 아니면 뭐 필름에다가든지 해서 전도성 금속 방막을 입혀 이온화된 거 아니 그냥 바르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종류 그 밑에 받침이 뭐가 됐든 간에 고무도 될 수 있고 플라스틱도 될 수 합성섬유 실에다 코팅을 해서 전도성 물질을 만들어주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뭐가 됐든 천해도 되고 다 돼요. 천해도 되고 그래서 금속 방막을 입혀서 하고 거기다 회로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천천히 입혀갖고 그걸로도 일반 콘크리트하고 어떻게 시멘트 저기 페인트 코팅 금속 이온은 그냥 페인트로 칠하거나 입혀가지고 콘크리트에다가도 뭐 손상은 좀 있겠지만 이론적으로 재료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필름식으로 거기다 금속 방막을 입혀가지고 거기를 대중소 전기를 걸어주면 이게 태양전지가 되는데 배터리도 돼요. 배터리도 리튬 이온을 갖다가 대중소 넣어가지고 코팅해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걸어주면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배터리가 됩니다. 그것도 배터리가 되고 구리 알갱이다. 그러면 대중소 넣어가지고 어떻게 이거 전기를 걸어주면 그게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요. 그래서 교리게 리튬도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배터리가 된다. 그것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놀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절연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도 되고 알루미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되는 건 다 돼요. 또는 전기 전도가 되는 놈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발열만 크게 일어나지 않고 스파크 발열만 안 일어나면 그것도 롤로 해가지고 금속 방막을 입혀서 이렇게 이온 가루를 대중소로 만들어준다는 게 기술적인 특징이고요. 전기를 걸어주면 그 자체로 전기가 생성된다. 연구자석하고 구리 코일을 이용해 가지고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이렇게 닿지 않게 감아서 수천 개, 수만 개, 이렇게 수백 개, 수십 개 갖고 전기 걸어주면은 전기장이 자기장을 자극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알갱이 상태로 이렇게 연구자석을 이렇게 알갱이 상태나 또는 이온 상태도 이렇게 이온의 특징 이렇게 열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자석에 아주 미세하게 분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리나 연구다 닿지 않게 해가지고 전기를 걸어주면 구리를 등 전기가 흐르면 전기장이 자기장을 자극해서 필름 형태로 만들어 아주 작게도 만들어내서 이론적으로 나노 크기도 가능하다. 이런데 10개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기 걸어주면 들어간 전기보다 나온 전기가 더 많게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하시면 되겠어요. 연구자석에다가 구리 철 같은 거라든지 자화될 수 있는 금속 애들을 배치해갖고 뭐 다른 거 여러 개 해서 그렇게 필름 형식의 연구자석도 만들 수 있다. 연구자석을 가루 형태로 만들어진 연구자석. 겉에는 이제 표면은 이게 연구자석이거나 아니면 금속이거나 이렇게 해서 가루가 된 연구자석들을 넣어주는 것 또는 연구자석을 비싼 놈하고 싼 놈하고 섞어주는 이런 연구자석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연구자석 네오디미드입니다. 그러면 맞나 이름이? 네, 그거 비싼 거를 이렇게 가운데 넣고 그다음에 나머지 싼 놈들을 배치해가지고 하거나 금속을 같이 배치해가지고 자화시켜가지고 연구자석 만드는 기술을 얘기했었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 가루 형태로 만들어갖고 연구자석을 만드는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오디뮴, 네오디뮴인데 NDFEB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런 거라든지 비싼 자석을 이렇게 비싼 거 싼 자석을 합해 갖고 자석을 만드는 금속 분말이 금속을 결합해서 자화시켜서 하는 방법. 연구 자석에 이게 있고 아래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연구 자석 이렇게 금속 이렇게 이래 갖고 이런 자석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싸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코트 이게 필름 형식의 자석도 있고 고무 같은 데다가 연구 자석을 이렇게 도포를 연구 자석을 대중소 가루를 해가지고 도포를 비닐이나 연구 자석 이렇게 뭐 이렇게 필름 형식으로 도포를 해서 서로 크기를 틀리게 해서 좀 더 이것을 유력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알갱이를 틀리게 해서 제조하는 기술인데 연구 자석을 보통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만들어주고 두께를 틀리게 넣어주거나 홈을 좀 파주거나 그래서 알갱이 가루부터 대중소로 넣어준다는 거죠. 연구 자석에다 금속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처리다 그러면 부식 안 되게 처리를 해서 싸게 연구 자석을 장화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 한번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홈을 좀 파줘갖고 표면적을 넓혀서 유력을 좀 더 세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석 분말을 고무에 섞어서 만든 고무 자석 같은데도 이게 알갱이를 대중소 해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하지 말자.